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그 용조각상이나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안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이게 일본에서 변형된 비교적 좀 간소화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 흥미롭더라고요. 이 의식의 구체적인 단계들, 또 그 의미는 뭔지, 네, 함께 파헤쳐보죠. 자, 그럼 우선 어떤 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게 첫 단계일 텐데요. 자료 보니까 뭐 도자기나 금속, 황동 같은 거요? 그런 재질을 추천하긴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질도 재질인데 크기보다는 그 첫인상. 딱 봤을 때, 아, 이 용이다 싶은 그런 인연이 느껴지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아, 인연이요? 네, 물론 뭐 집안 크기나 분위기하고 어울리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렇죠. 인테리어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림이나 족자도 괜찮다고요? 네, 그것도 가능한데 가장 강력하다고 할까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림 실력이랑 상관없이 직접 용을 그려서 저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직접 그리는 거요? 그건 좀 정성이 대단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부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기 선택인데요. 아, 시기요? 네, 12신 중에서 용의 날, 그러니까 진의를 택해야 하고 시간도 중요해요. 진시, 진시요? 그게 언제쯤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 이 시간 안에 의식을 딱 맞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와, 날짜에 시간까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런 특정 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뭐 장식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우주의 기운과 연결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신성한 의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준비물 같은 건 뭐가 필요할까요? 의식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일단 의식 전에는 목욕제게, 몸을 깨끗이 하고 옷도 좀 단정한 걸로 입고요. 네네. 마음을 가다듬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저만할 때는 새 붓, 그리고 붉은색 잉크, 뭐 주홍색이면 더 좋고요. 그게 원칙인데 아, 주홍색 잉크 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구하기 어려우면 붉은색 붓펜도 괜찮다고 해요. 약간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거죠. 아, 붓펜도 되는군요. 다행이네요. 네, 전통을 따르면서도 편의를 봐주는. 자, 그럼 준비가 다 됐다고 치고 실제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용의 얼굴 방향이 중요해요. 동쪽으로 향하게 둬야 합니다. 동쪽이요? 왜 하필 동쪽이죠? 아, 그게 사신 아시죠? 동서남북 지키는 그중에 청룡이 동쪽을 관장한다고 여겨지거든요. 용의 방위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동쪽. 네.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용을 깨우는 절차로 벨에 절을 하는데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신사참배하듯이 90도로 두 번 절하고 박수 두 번 치고 다시 90도 절. 네. 다른 하나는 한국식으로 공수자세하고 절한 다음에 박수를 9번 치는 방식이고요. 어떤 방식이든 예를 갖춰서 깨우는 거죠. 절하는 방식에도 그런 의미가 있군요. 9번 박수. 그 다음은요? 배례가 끝나면 입에 흰 종이나 티슈 같은 걸 물어야 해요. 입에요? 왜요? 이게 이제 깨어난 용한테 자기 숨결이 직접 닿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세심하죠? 와, 숨결까지 신경 쓰는군요. 대단한데요? 네. 그런 후에 이제 준비한 붓하고 잉크로 용의 양쪽 눈동자를 딱 찍어서 저만,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 순간이 이제 의식의 핵심이고요. 아, 드디어 눈을 찍는군요. 이게 저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만까지 마친 용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거실? 현관? 장소는 뭐 거실도 좋고 사무실, 현관 다 괜찮다고 해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중요한 건 역시 방향이에요. 용 얼굴이 동쪽을 보도록. 아, 또 동쪽이군요. 근데 집 구조상 동쪽으로 두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대안이 있어요. 용 근처에 작은 수조나 분수 같은 물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쪽을 보게 하는 거죠. 물이요? 물은 왜요? 물이 이제 재물운하고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요. 흐르는 물은 돈의 흠, 유통을 상징하고 고여있는 물은 재산 축적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오, 재물운을 높이는 배추군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랑 어울리게 두면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거죠. 동쪽 아니면 물가라.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마음에 드는 용을 신중하게 고르고
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네. 그리고 정해진 방향, 절차에 따라 존중을 표하면서 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그 배치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용이라는 대상에 어떤 특별한 생명력, 기운을 부여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물건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뭔가 교감하는 대상처럼요. 자, 이렇게 용 선택부터 배치까지 점안법의 단계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았네요.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자료는 특정 문화권의 믿음 체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당신 스스로도 어떤 물건에 뭐랄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의식이나 습관 같은 게 있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평범한 사물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